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또 이렇게 교육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정말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간에 많은 분들이 미술교육을 받으면서 그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거를 뭐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그걸 완성하는 목표를 잡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림을 평생 그리면서 기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번뇌하고 또 결국에 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는데 그 이유는 그림 자체가 실제로 방법으로 그려지는 내용보다는 그 개념으로 그려지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생소할 수는 있을 거예요. 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거에 익숙하다 보면은 정말 이쪽 방법이 쉽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그 교육 행태가 그렇게 방법주의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감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럽의 미술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명화가들, 명화를 많이 남긴 그 유명한 화가들이 했던 방식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이 풍경이든 정물이든 뭐 어떤 것을 그리더라도 항상 기본에는 그 형태를 의식하는 제일 첫 번째 단위가 구도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되어지는 것도 형태의 제일 기본 단위 구도에 대한 얘기를 전에 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상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지금 제가 종이를 2장을 이렇게 겹쳐놨는데 그 이유는 구도를 보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림을 그리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나무 같은 거는 정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잘 그려서 나무같이 그리고 싶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는 것들을 하나의 감성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항상 이 많은 화가들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감성을 깔기 위해서는 미리 시에서 문체를 알고 시를 쓸 수 있듯이 그냥 처음부터 아무런 거 없이 이런 자기의 감성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단위가 구도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걸 보더라도 그 직물적으로 그 물건을 바로 생각하고 내지답게 보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하지만 공부할 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에 보는 방법은 뭐든지 도형으로 이해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거라도 원에 가까운 형태가 있고 뭐 삼각형에 가까운 게 있고 사각형에 가까운 거 전부 도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뭐 다 다각형들이에요. 오각형 같기도 하고 육각 약간 비정형이지만은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똑같이 해당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도의 첫 번째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저거를 정말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정설을 가는데 미술적 정설을 가는데 첫 번째 단위 구도예요. 구도는 자기의 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확한 이성을 가져야만이 거기 안에 자기의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잘 따라 그리기 절대 따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그거를 잘 따라하는 사람은 잘 그린다고 그러죠. 그런 건 잘 그린 게 아니라 잘못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위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쪽 변으로 봤을 때 절반 가까이 한 이 정도에서 지평선이 여기 산등선이 같은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야산 같아요. 이렇게 흘러가서 이쪽 끝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만큼의 여백이 느껴져요. 이걸 하나의 오각형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것을 빨리 읽어야 돼요. 실제 풍경을 이런 풍경을 화각을 잡아서 손으로 정해도 되고 자기의 종이를 떠올려도 돼요. 떠올려서 내가 어떻게 넣을 것이냐. 여기 이건 잘린 각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잘라서 화면 안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
설계하느냐,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을 하지 않는 화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여지껏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실주의로 해온 사람들이 구도를 생각하지 않는 화가는 한 명도 없었는데, 근데 정작 그걸 배워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미술을 시작하면은 형태 베끼기, 똑같이 그리기를 연습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위치 정하기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좌표죠, 좌표. 좌표를 이해하는 방식,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구체적인 방정식이라든가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자취? 형태겠죠. 정확한 내용에 대한 형태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도 없이 형태를 잡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바깥의 형태를 외형이라고 합니다. 자, 외형에서 가장 큰 형태, 이 형태와 그려진, 이게 지금 야산에 놓여진 여기 풀밭, 이렇게 있는 형태가 가장 큰 형태예요. 저 그림에서. 그리고 하나 크게 여기 주제처럼 서 있는 이렇게 변으로 놓여진 이 나무의 이 존재가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자, 도형적으로 또 하나 이해할까요? 아까 이렇게 나무를 그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눈을 반쯤 감고 보면 이렇게 계란형의 물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리라는 뜻이 아니라 상상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보조선, 형태를 보조할 수 있는, 연상시킬 수 있는 보조선을 은근하게 긋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이런 것을 진하게 그리면 다음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가늠만 하는 정도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형태를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뭔가를 자세히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 망칩니다. 그게 아니라 눈을 감고 보면은 나무의 줄기가 대충 크게 뭉쳐있는 것이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 이걸 더 합치면은 이렇게 굵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굵게 느껴지고 이렇게 계란 형태의 나무 숲이 보여지고 옆에 연한 숲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 그려진 거예요. 이 그림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이 그림의 전부입니다. 이거를 알면은 그림이 매우 쉬워져요. 이거를 처음부터 아까처럼 그리면요, 저는 그래도 그냥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도 바로 그릴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수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하면 저걸 어떻게 그리지? 너무 어렵지 않나?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다가가는 방법은 저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형태를 쫓으면요, 평생 형태를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구도를 쫓으면 형태를 극복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아까 얘기한 이쪽에 사다리꼴 모양, 땅의 모양, 그리고 각기 물체에 대한 위치를 한번 이렇게 파악했어요.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를 붙여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요. 이렇게 3번에 봅니다. 사람들은 나무 다 그린 다음에 그 옆에 산이 또 있네, 산 다 그리면 사람이 앞에 있네, 이렇게 각기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를 그려도 이 위치 에너지가 좌표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다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디서 올까요? 이 변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 우주에서 오는 거예요. 요 위치가, 좌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울기에 있어서 요 위치에 있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그림을 잘 배우는 사람이죠.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이 안에 있는 것은 똑같이 그릴 수 있지만 그 위치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좌표를 틀린 건 뭐예요? 결국엔 함수가 잘못된 거죠. 구도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위치가 틀린 그림은 망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거는 형태는 틀릴지언정 좌표는 틀리지 말라. 그것을 오늘 수업하는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이거는 정했는데 여기 안에 저 나무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형태는 처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아무렇게나 그릴 거예요. 위치만 맞으면 내 기분대로만 그리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드로잉 하는 거예요.
데센하는 게 아니라 딱딱한 그런 방법, 형태를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쯤이네 하면 이쯤의 느낌을 눈을 반쯤 감고 그리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재료, 목탄이라는 재료는 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번에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 나무를 형태를 그리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위치만 봐서 뭐 형태가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해다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기도 해요. 내가 느낀 대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막 지저분해진 것 같아. 불안해져요. 이거는 뭐예요? 그동안 형태에 대해서 병든 사람이에요. 그림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요, 이걸 겁내할 수가 없어요. 겁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 조건을 드릴 거예요. 그림은 형태는 틀려도 됩니다. 하지만 구도는 틀리지 마세요. 위치만 안 틀리면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될 겁니다. 제가 그거는 증명시켜 드릴 거예요. 어쨌든 지금 대충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 나무도 보이죠? 나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이쯤에 있어서 이렇게 돼서 나무를 그리는데 이 나무를 그리는 데 있어서 잘 그리려 하지 마시고 좌표만 생각하시고 눈을 반쯤 감으세요. 눈을 약간 사팔뜨기처럼 이래도 초점은 흘려지죠? 그거를 굉장히 훈련 많이 해야 돼요. 거의 눈을 감고 그리듯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보입니다. 눈을 뜨면 안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안 하고 좌표만 안 틀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막 칠해주세요. 열심히 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좌표만 틀리지 않을 정도만 칠해놓는 거예요. 자, 여기는 연하니까 없는 걸 그리진 않죠. 여기 굉장히 연하죠. 거의 그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흔적만 생각해서 이렇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만 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정말 우리 집 청소하듯이 깔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악착같이 뭐든지 촘촘히 채우는 사람은 절대 그림 늘지 않아요. 편안하고 좌표가 맞는 그 차원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여유도 갖게 되고 덤도 얻게 돼요. 분명히 여기에서 생기는 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처음에 여기도 이런 대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여기 가지로 제가 막 그리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가지도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가지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를 끼고 있는 이 도형을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좌표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지도 여기에 도형을 본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를 나누려면 여기 도형과 이 도형의 대비를 봅니다. 면적 대비. 그러니까 이쯤에 있을 거라는 이 대비와 요 면적의 대비를 보면서 이해하면은 이 위치를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지의 형태를 자세히 맞추려고 들면 처음부터 틀려요. 그러니까 형태를 잘 그리려고 노력한 사람은 분명히 그림을 다 망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위치, 어느 위치인가. 그러니까 철저한 이성이 바탕으로 돼야 그림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많은 화가들이 전부 과학자고 수학자였던 이유가 이 사람들은 늘 재료, 물감도 전부 화가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화학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구도학, 이거 전부 다 수학자들이 다 계산하고 비율 계산하고 이거 도화지를 자른 이 비례도 화가들이 만든 황금 비례예요. 아름다운 비례로 자르는 거예요. 이 전부 수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들 그림 그러면 이 문과적인 쪽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과학적인 쪽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모든 화가들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의 방법을 그렇게 이해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여기에 눈을 감고 보면 여기에 연한 또 이런 면적이 있어요. 그냥 제가 뭘 잘 그리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만큼만 칠해요. 이렇게. 이게 한 번에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느낀 만큼을 마구 칠합니다. 자, 그림은 위치만 안 뜨면 된다 했으니까 눈을 감고 대충 다가가는 거예요. 자, 사람은 여기도 있는데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좌표를 그린다니까 사람이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모여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다리꼴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서 그걸 연하게 이렇게 나눠주세요. 뭐 이런 정도 하면은 전체적인 기분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요 정도만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자, 멀리 요 산도 보이네요. 숲인가요? 숲도 보이네요. 연하게 칠해보죠. 자, 예전에는 빵으로 했대는데 지금 빵으로 안 하고 제가 휴지로 냅킨 같은 걸로 할 거예요. 자,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이제 거칠었던 것들을 좀 정리합니다. 그래서 형태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톤을 정리해줘요. 이렇게 기분. 눈을 감고 하면 비슷해지게 할 수 있어요. 자, 눈을 감고 여기는 굉장히 진하네요. 나중에 여기는 이렇게 진하게 해도 괜찮아요. 진한 것은 처음부터 진하게, 연한 것은 처음부터 연하게. 그리고 잘 안 보이는 건 잘 안 보이게 그려야 돼요. 표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표시하지 마세요. 그림에 안 보이는 거는 안 보이게 그리는 거예요. 보이는 건 반드시 보이게 그려야 돼요. 자, 진한 거는 이렇게 진하게 그리는 거예요. 자, 요 정도 거까지만 그려놔도 저 그림과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그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내용에 여러 가지 내가 반복적인 이런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해놓은 미리 속도를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꼭지점들의 좌표들이 저기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좌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떠한 그림도 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풍경을 통해서 아주 겁없이 이 좌표 공부를 하면서부터 나중에는 정물이나 인물을 그릴 때 이것에 숙달된 사람은 얼굴도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것을 능력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풍경,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좌표를 이해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오늘 수업을 내요. 제가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요 정도 선에서 차분하게 조금씩 정리해서 요건 이제 솜씨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그리는 거 이런 거 조금씩 하다 보면 요거는 조금 금방 됩니다. 조금 더 진한 쪽은 진하게, 연한 쪽은 연하게, 목탄을 댈 때도 뭐라 그럴까요? 진한 쪽은 좀 진하게 되고 연한 쪽은 연하게 되고. 이것도 나무도 한 번에 그렸죠? 표시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위치만 맞으면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고, 안에 줄기를 그려놓고 이파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게 그냥 좌측으로만 생각해서 위치만 맞추세요. 맞춰서 진하게만 맞춰서 눈은 반쯤 감고 진한 쪽에서 진하게 그리고, 여기 진하죠? 진한 자리가 있고 연한 자리는 연하게 비비시고, 진한 자리는 비벼놓은 자리, 이렇게 이런데 진하게 비벼놓으면 이렇게 진하거든요. 진한 자리는 진한 자리를 이용해서 비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그림은 저와 굉장히 금방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는 걸 요거 조금은 한 번에는 안 되니까 요걸 한 2번 정도를 반복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예요. 요 다음 내용은 제가 목탄지 뒤에다 놨는데 목탄지에다 직접 하는 거는 좀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켄트지에다 먼저 마구 그려보고 목탄지에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을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이제 잡으시죠.